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4월 17일 2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이제 한 4, 50분 정도 방송을 할 거예요. 오늘은 시장 판단 기준 정리 큐. 타이밍이 늦습니다. 그죠? 예, 오늘 얼굴이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일요일 날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월요일 날이 텐션이 가장 떨어져요. 왜냐면은 좀 몽롱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포스코가 올라가면서 다시 정신이 좀 들긴 드는데, 제가 오늘 마케텐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2분기는 주식을 어떤 주식을 공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진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 좀 하지 말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포스코 1년 내내 좋게 얘기할 때는 관심도 안 갖고 있다가 그냥 막 3배, 4배씩 날아가니까 이제 막 뜨거워지죠, 여러분? 포철그룹은 뜨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죠, 여러분? 쫓아 들어가기보다는 항상 눌림목 아니면 저점 매수. 가끔 그러죠, 여러분? 주도주는 눌림목이 없고, 그죠? 저점 매수 못하고, 노. 왜냐면은 포스코 그룹만 가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종목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주식을 왜 하죠, 여러분? 주식을 하는 이유, 돈 벌려고 하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좋은 주식도 여러분들 추격 매수 같은 거 하면은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종목들이 날아가니까. 그런데 이것도 최소 한 달에서 석 달 지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4월 달 얘기했죠 하면서 분명히 이종복 그 얘기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름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판단 기준 정립에서 많은 걸 배우고 한번 3대 축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3대 축으로. 한쪽만 보지 말고 나중에 순환매 나올 수 있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주도주로 치고 가는 애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눌리고 있는 애들도 보고, 그런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방송이 3번째 방송이죠. 원고가, 이거 방송사고 아니니까 여러분, 원고가 77장입니다, 여러분. 77장, 여기 보이시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원고가 77장이에요. 77장. 진짜 할 얘기 무지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핵심 요점과 계략적인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케팅, 그 다음에 미스터 진단 돌고 도는 겁니다. 자, 어텐션, 집중. 2분기는 종합이 저항권에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시장 판단 기준 정립. 시장 판단의 기준을 왜 정립을 하느냐? 투자의 기본 지표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호재, 악재 반영 여부를 보고 현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나오죠, 여러분? 현 위치 파악.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 주가가 움직인 방향. 여기서 포스코 스틸리온으로 팍 넘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아껴놨다 얘기할게요. 추세, 파동, 패턴, 수급, 주도주. 이것들을 가지고 현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종합으로만 보죠. 여기서 또 초반부터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신봉하는 전문가. 그러나 내가 이때까지 단 한 번의 어떤 위기도 없이 여기까지 온 가장 결정적인 거, 반드시 펀더멘탈을 포함한 차트 분석이어야 되는데, 이종복이가 펀더멘탈 얘기를 잘 안 하죠. 그건 밤새워서 지금도 보면 눈 충혈될 때까지 공부하는 거고, 방송에 나와서는 차트 갖고 얘기해도 1시간 부족하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펀더멘탈이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차트를 분석하려면. 여러분들 주식시장 외국인들 선물 이빠이 매도 때리고 장대 음봉 맞으면 막 주식시장 조종받는다고 막 난리치지 또. 그죠? 그리고 외국인 매수하면서 장대 양봉 나오면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막 이러죠. 그게 시황입니까? 시황은 말 그대로 어떤 변곡점, 현 위치에서 추세, 파동, 패턴, 수급, 주도주 등을 모든 걸 종합으로 해가지고 지수 밴드가 어느 정도 나오고 지수 밴드가 어느 정도 아랫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수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주도주를 할 거냐, 순환매를 할 거냐, 아니면 역배열 패턴을 할 거냐, 아니면 선물 매수를 할 거냐, 중간에 눌리는 선물 매도를 쳐서 돈을 벌 거냐,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지 장 올라가면 주식 지르고 장 빠지면 주식 다 빼고. 자, 두 번째,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추세 분석 3요소에 이동평균선이라고 있거든요. 추세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술적 분석 도구입니다. 제가 밥만 먹으면 그런 얘기 하죠. 이제 여기서 PD도 집중해야 돼요. 밥만 먹으면 그런 얘기 한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진짜 엄청난 얘기가 나가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가끔 그러는 사람들 아마 많을 겁니다. 종합이 2600을 돌파해야 된다. 그래야 종목들이 잘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반대. 그건 추격 매수 부추기는 거라고. 왜? 종목들이 잘 가기 때문에 종합이 2600을 넘어가는 거라니까요. 이거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주린이나 일반적인 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거나 비슷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요. 종목들이 기똥차게 움직여서 장이 올라갈 때가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이면서 장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만 올라가면서 장이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종목이나 개별 종목은 작살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케이스라고요, 여러분? 종목들이 날아가서 장이 안 빠지고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나 종합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종목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한다라는 거, 이 종목 이름 쓰고 이야기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평균값입니다. 종합이 최근래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가는 거고, 종합이 최근래 움직임이 둔하거나 종합이 최근래 움직임이 약하면 이평선은 꺾여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평선이 꺾여 내려오고 있는데 종합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하거나 종목들이 잘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종목들이 약해서 종합이 꺾여 내려오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거 정말 이 종목만이 텔레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이 종목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현 위치 파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떤 주식을 공략할지 어디까지 공략할지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자, 패스. 그 다음 대세 상승은 장기 투자, 대세 이탈은 단기 매매 혹은 관망. 여기도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대세 상승인지 대세 이탈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식시장 대세 판단 기준법 그거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월봉, 주봉, 일봉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장 판단 기준 정립의 교과서다. This is 시장 판단 기준 교과서. 여기서 여러분들 수익하고 직결될 수 있는 것은 현 위치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현 위치를 파악을 잘해야 어떤 주식을 공략하고 어떤 섹터를 공략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이 중요한데 수급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부메랑과 같아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놓은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이 1300에 붙어 있죠. 여기서 만약에 원화 강세 기조가 될 수 있다라고 외국인들이 판단하면 그들은 주식을 사들어 올 것이고 여기서 원화가 추가적인 약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그들이 판단을 하면 그들이 주식을 팔고 돈을 빼가면서 환율이 급등을 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은 정말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이럴 때는 확정형으로 얘기 안 하죠. 되게 중요한 얘기. 지금 이 종목이가 여러분들한테 확정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주식시장은 무조건 돈 벌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돈 벌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은 최근 5년 내 2023년이 최고다. 근데 1분기 내내 주가가 올랐다. 그렇지만 상승 N자형으로 올랐고 주가가 저항권에 위치해 있어도 종목들이 저렇게 돌고 도르면서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 있는 주식들도 오히려 안 빠지게 만들어 놓는다. 제가 여러분들 2차 전지가 왜 안 죽는지 지난번에 파생하고 연결시켜서 얘기 드린 거 있죠? 그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77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한 장 설명하는데 12분 가까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엄청나죠? 자, 시장 판단 기준의 매매 키포인트는 여기서는 얘기할 거 없고요. 이거는
이 종목은 주식시장이 하락하기를 바라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세 이탈 시 매매의 키포인트입니다. 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대세가 출발하면 종목이 널려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타이밍이 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린 게 이게 연말 연초장이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연초장부터 여러분들한테 그토록 강력하게 종목 장세 투자 수익 극대화를 강조했던 거고, 1분기가 지나면서 종목들이 대박이 나 있으니 이제 나 자신도 좀 불안해서, 왜냐하면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포철, 포스코 홀딩스 얘기하는 겁니다. 더블 이상이고, 포스코 케미칼도 한 200% 이상 올랐을걸요? 그거 원래는 그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먼저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이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현재 주식시장은 장기 하락 후 다중바닥을 완성하고 박스권을 돌파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박스권 돌파 중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박스권 돌파를 못해도 다시 조정받고 다시 갈 수 있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그럼 뭐가 나쁜 거냐? 중장기 반등 후 지금 주식시장은 조정 중. 이렇게 조정 중이라고 할 때, 중장기 반등 후 조정 중이라고 할 때는 장이 어떤 장이에요? 조정장이죠.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장기 하락 후 다중바닥을 만들어 놓고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으니까 추격 매수만 안 하면 완빵이 되는 거죠. 이 말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월 3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지수 얘기한 게 있으니까 넘어가고, 이 코스닥은 조금 이따 제가 차트를 볼게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현재 공략주 패턴은 역배열 패턴, 정배열, 초입 국면, 주도주, 눌림목. 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병행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뭐가 벌어준다? 가만히 있어도 종목이 수익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현금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동평균선하고 이런 거 갖고 얘기할 때 했던 얘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현금 몇 프로를 유지하시오. 지금은 현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마켓10 5월달 방송 초창기 머리에는 몇 번 얘기를 해줬지만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9월, 10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단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현금 확보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전문가입니다. 인정? 이거 채팅창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게 마켓10 VOD에 있어요. 어떤 식으로 말을 표현을 했냐? 지금 시점은 현금 확보를 얘기해야 되는데 종목들이 너무 강해서 현금이라는 얘기를 하지를 못하겠다라는 얘기도 수십 번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외주를 갖고 있다. 소외주를 갖고 있거나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도주과에 들어가 있는데 그 종목 자체도 소외주다. 그러면은 주도주과에 있는 소외주는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주도주가 아닌 섹터의 소외주는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집중했느냐에 따라 현금이 50%가 될 수도 있고 현금이 25%가 될 수도 있고 현금이 없을 수도 있죠. This is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종목 진단해 드릴 때 작년 12월 달부터 3월 달 언저리 이하 때까지는 30%가 넘거나 50%가 돼도 분위기 좋게, 기분 좋게 종목 진단 진짜 많이 해드렸죠. 근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종합이 327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에 올 때부터는 30%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을 물어보면 얼굴색이 바뀌었을 겁니다. 왜? 목표치에 왔으니까. 이거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유튜브에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차라리 거짓말을 시켜라. 그럼 만약에 금요일 날 어떤 사람이 포스코 엠텍 비중을 15%로 물어봤다. 무조건 고라고 했겠죠.
근데 30%를 갖고 있으니까 절반은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세요라고 했더니 그거 올라갈 때 아이 괜히 팔았네 이러는 사람 되게 많다니까. 이 토마토에 직접 2128 3355로 직접 전화 걸어서 물어봐도 됩니다. 이 토마토 사람들이 나를 포스코 직원으로 오해했었어요. 이 토마토 전문가가 왜 맨날 포스코만 얘기하냐고. 그때는 안 사고. 이런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되는 게 중요한지를 얘기해 드린 거예요. 현금은 시장의 위치에서 내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달리해야 된다가 현금 비중의 새로운 정의. 여러분 증권 방송에서 매수가 비중 스타일로 종목 물어보죠. 바야흐로 2007년에서 2009년으로 가겠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가는 거예요. 핑요. 사람들이 야인 시대를 하는데 종목을 무차별적으로 물어보는데 봐주세요.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봐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방송에서 대놓고 이거 봐요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춘 적이 있습니다. 종목을 전문가한테 물어보는데 그 전문가의 실력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봐달라고 에이 그건 아니지 하면서 매수가 비중 스타일대로 질문하시오. 그래야 종목 진단해 주겠습니다. 하면서부터 증권방송에서 종목 진단할 때 매수가 비중 스타일로 됐다라는 설이 아니고 그건 전설입니다. 야인시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아마 그때 그 당시 그 방송을 라이브로 본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 그때 그랬지. 아마 이러는 사람 몇 명 있을 겁니다. 자, 패스. 지금 26분이니까. 자, 그러면 패턴이 중요한데 보세요. 역배열 급등주 패턴. 주도주는 추세상의 반등 반락 구분법으로 접근해. 여러분들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눌림목 진짜 많이 강조했죠. 눌림목. 이렇게 조정받은 건 눌림목이 아니고 조정을 받은 거고 하면서 막 설명했던 거. 그 저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종목 패턴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주도주는 반락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반락이라는 게 뭐냐? 얕이 빠진 걸 반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등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냐면은 주가가 잘 가다가 순간적으로 쭉 빠진 다음에 올라가는 거. 그걸 우리가 반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는 반등 시 매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인 주식은 반락 시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세가 상승 추세는 알겠는데 어떻게? 저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가는 주식을 상승 추세 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점과 고점을 긋는 애들도 있어요. 저점과 저점을 높일 때를 상승 추세라고 하는 거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질 때를 하락 추세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네 군데의 그런 현상이 발생돼야 돼요. 그러면 이미 주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점에서 엄청나게 올라간 뒤에 추세가 확인되는 거고 고점에서 엄청나게 빠진 뒤에 추세가 확인되는 거죠. 이거 진짜 엄청난 거. 그래서 마디 비율로 3825, 618을 강조했었던 건데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자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주도주는 지금 대놓고 얘기합니다. 2차전지 쪽입니다. 잘못 잡으면 진짜 이 말 맞고 틀리고는 나중에 가보면 되고 오늘 2차전지가 움직임이 좋은 것도 포스코 케미칼이 급등하면서 움직임이 좋은 거고 일부의 주식 중에 2차전지가 그러니까 죽을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순환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는데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쉬었다가 가야 되거든요. 저도 막 정신 막 없이 얘기하다가 중간에 할딱고개에서 잠깐 쉬었다 가죠. 그런 걸 우리가 숨 고르기라고 하는 거예요. 숨을 고르고 가야 더 크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크게 가기 위해서 숨을 고르는 그 타이밍. 그런 거 공부를 해야죠. 이종복이 방송 계속 듣든지. 그렇게 하면 나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종복은 작년 12월 달부터 4월 10일까지 공략하라는 주식의 8알이 2차전지였다는 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2차전지를 뭐 좀 폄하하는 전문가네 이런 소리 하면 기분 진짜 나쁩니다. 진짜 이종복이가 2차전지에 목숨을 걸었던 그 타이밍 이토마토 VOD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덜 올라가서 포스코 케미칼을 거품 물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은 주도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는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잘 해서 종목을 잘 찾으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종복이가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요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 누적 수급 체크에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달러도 마찬가지고 변동성 지수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옵션의 가격 구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현재 위클리 2시 30분 현재 1.63, 2.44면 수요일 가격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이틀치가 더 밀려 있다는 얘기는 종목장이 계속될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상황 이해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켓10에서 실시간으로 선물 이 정도 기세면 플러스가 날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종복의 실시간 실력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아까 마켓10 본 분들 인정 맞습니다. 댓글 나와야죠. 플러스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요? 이렇게 된 이유 바로 포철이 포스코 그룹이 강하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섹터의 주식들서부터 이들 주식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에서 이거 리버스로 뒤집어가지고 330을 깨게 되면 나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추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물 매도 친 사람들 진짜 잘 해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선물 매도 친 사람들까지 걱정해 줄 필요는 없지만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고요. 지금부터 몇 가지 사실은 이 종목 설명을 하나만 하고 그 뒤로 갈게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이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주식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말이 되게 적게 들어갔는데 이 포스코 스틸리온이 보시면 이게 하락 추세 돌파, 보세요. 하락 추세 돌파, 단기 급등, 조정을 잘 받은 주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정을 잘 받은 주식. 그리고 이쪽 자체를 보시면 역배열에서 다시 N자형으로 급등하는 걸 보실 겁니다. 아까 이종복이가 얘기했던 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포철이 잘 가고 포스코 그룹이 잘 가는 걸 믿고 주가 패턴을 믿고 하락 추세 돌파 역배열 패턴이다라고 보고 급등주 패턴이다라고 보고 여기서 매수했을 때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그리고 두 번째, 이 주식이 마주보는 고점, 직전 고점 언저리에서 조정을 받았죠. 이게 바로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눌림목을 기가 막히게 받고 거래 세우면서 날아가죠. 마지막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요 타이밍. 근데 이 주식 미스터 진단에서 질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왜? 수익이 나는 주식은 질문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물려있는 주식이나 그런 걸 물어보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미스터 진단 실시간 시청자가 1000명, 5000명이 넘어가고 여기 마켓10이 제가 10,000명, 30,000명이 넘어가려면 어떻게 되면 넘어가는지 알려줄까요?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주식 위주로만 물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종복이가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주식이 움직임이 좋을 때 매수 질문을 하든 아니면 그걸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포스코 스틸리온 뭐 4만 원에 10% 매수했다 하고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종복이가 거품을 물겠죠. 바로 이거다 하면서 그런 눈치도 없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그걸 우리가 눈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듣고 보니 맞죠? 맨날 물려있는 것만 물어보지 말고. 보세요, 여러분. 근데 2구 산업을 얘기해야 됩니다. 2구 산업 내가 내 입으로 이거 아무도 안 쳐다보는 주식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2구 산업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준 종목이거든요. 근데 마켓10은 종목 추천 프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한두 번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주식도 포스코 스틸리온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가 지금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팔자 고치는 거예요. 팔자 고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는 지금 얘기하면 안 되고 우선 포스코 케미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이름이
이게 입에 안 달라붙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주식을 얘기할 때 파동 얘기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1, 2, 3, 4, 5로 갔다가 내려오고 1, 2, 3, 4, 5로 갔다가 내려오고 또 1, 2, 3, 4, 5로 급등하네 어쩌네 하면서 파동 설명을 했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여기서 1, 2, 3, 4, 5로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 2, 3, 4, 5파에서 슈팅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파에서 슈팅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조정을 예쁘게 잘 받으면 이게 3이 돼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50만 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듣고 지금 산 사람들이 미스터 진단에서 이 말을 듣고 현재 이걸 사서 50만 원 간다라고 해서 사서 물렸다 그러면 이종복이한테는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언제 사서 50만 원을 팔아? 눌릴 때. 그죠? 이게 이종복 방송의 특징.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가 18만 원대 있을 때부터 이거 사실은 원래 여러분 이 포스코 케미칼 보시면은 언제부터였었냐면요. 이게 2020년 7월 달부터 진짜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 많이 해줬던 거고 LG 에너지를 하지 말고 이걸 하라고 했던 주식이 바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리는 게 이게 눌림목이다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60일선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3만 원에서 7만 8천 원까지 올라간 주식이 6만 5천 원 언저리까지 밀리고 나더니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시는 거고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이 장대 양봉 이런 데가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포스코가 날아가서 맨날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래서 사람들이 역시 이종복이라고 하는 건데 그 외에 포스코 말고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 몇 개 한 번에 물어본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어떤가요? 하면서 막 물어봤던 분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한 얘기가 와 이분 선수시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는 별로 안 좋게 얘기했던 주식들도 다 날아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러한 패턴에서 에너지를 응축시켜 놓고 이제 그쪽 섹터가 전체적으로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들 주식을 다 데리고 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2차 전지가 상투가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종받을만 하면 포스코 케미칼 날아가고 포스코 케미칼이 조종받을만 하면 삼성 SDI, LG화학, LG에너지가 그냥 튀어버리고 LG 에너지가 꺾일만 하면 뭐 에코프로가 움직이면서 2차 전지 다 데리고 가고 그래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이 쉴 것 같으니까 막 상신이서부터 에코엔드림서부터 또 그런 주식이 또 다 날아가고 그래서 안 빠지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관들의 공매도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나락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공매도를 보고 주식 선물을 매도 친 사람들이 본주가 안 빠지면서 손절매를 할 때 주식 선물이 급등할 때 주식이 급등하고 막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명 선수예요.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보유자의 영역. 자, 지금 2시 38분입니다. 자, 이거 안 보여주고 가면 섭하니까 이 자료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른 거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뭐냐면은 2023년 큰돈 번다 하면서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성지 영상, 이게 다우 이론 얘기한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이 왜 세게 올라가는 거냐? 침체기에서 매집을 한 주체들이 종목들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안 무너지는 거죠. 1년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종목들이 나락으로 갔고 제약주가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녹십자가 50만 원대에서 처음에 코로나 때보다 더 빠져 있는 가격으로 밀렸다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종목들이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저 당시에 주식시장 전망을 이종복이처럼 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셔야 돼요. 위험관리하라고 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래요. 그 다음에 포스코, 미스터 마켓에서도 보여주고 가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148, 185에서 도합 300번이 넘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날도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3월 7일 날도 새로운 세상 얘기하면서 30만 원 넘어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포스코 케미칼 3월 7일 날서부터 주가 흐름을 보고 어디서 매수 포인트를 잡았으면 되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그냥 넘어가기에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포스코 회장님한테 자사주 한 주 받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포스코 그룹을 철강주로 보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2022년 11월 2일 이종복은 성장형 가치주를 선호하는 전문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미스터 마켓에서도 얘기해줘야 됩니다. 지금 포철그룹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포철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포스코 직원처럼 이토마토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수백 번을 얘기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좋아 보입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조정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제가 제 입으로 포스코 케미칼은 정말 포철그룹 정말 얘기 많이 하죠. 하면서 포철도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포스코 엠텍도 있고 포스코 아이쉐트도 있어요. 자, 포스코 케미칼 117번 7월 28일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리 맞죠? 저때 여러분. 그리고 LG엔솔 가지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LG엔솔도 갑니다. 다만 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LG엔솔은 언제 움직일 수 있을까요? 포스코 케미칼이 조정을 받을 때 그쪽이 탄력을 받거나 종합이 살짝 눌려야 돼. 종합이 살짝 눌린 상태에서 종합이 340을 넘어가는 기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 나오죠. 그때 LG에너지가 튀겠죠. 그러면서 종합이 340을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G에너지는 종합이 340을 넘어가야 탄력이 나올 거예요가 아니고 LG에너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세게 움직이면서 종합 340을 넘어가는 거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포스코 엠텍. 여기에 여러분들 사마알미늄 아까 2구 산업 얘기했지만 2022년 7월 28일 타이밍에 보면 사마알미늄도 같이 얘기해 줬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사마알미늄이 날아가 가지고 조일알미늄을 어떤 분이 질문했을 때 애들이 장난친다라고 하면서 박스권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서도 이종복 스타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마알미늄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사마알미늄 대타로 줬던 게 TCC 스틸, 하이 스틸, 현대 BNG 스틸 3인방 그냥 막 나오죠. 이게 이종복 스타일. 그게 여러분들이 조 타이밍에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이 뚱뚱하게 나오는 얼굴을 잡지 마시고 글을 한 번이라도 더 잡아주세요. PD님. 이거 대한민국 일반인들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다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원자재 비철금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철강주나 이런 걸로 보지 말고 2차 전지 소재의 핵심 원료로 봐라. 2022년 7월 28일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자, 재생에너지도 얘기해드려야 돼요. 재생에너지도 얘기해드려야 되고 비나텍,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AP위성을 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린 거냐면 원래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미스터 진단 이종복 두산에너빌리티 딱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너무 무거우니까 관심 갖지 말라라고 처음에는 2번 연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3월 달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타이밍에 두산에너빌리티 지금까지는 내가 좀 나쁘게 얘기했지만 이제 드디어 움직임이 좋을 때 됐다.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왔는데 지금 날라다니는 건데 애시당초 신재생에너지과는 LS 일렉이 아닙니다. 이건 이토마토 담당 PD도 몰라요. 처음에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쪽 에너지로 얘기했던 것은 현대건설기계하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이었어요. 5월 달에서 8월 달 사이. 근데 현대에너지솔루션하고
현대에너지는 날아가고 현대건설기계가 못 올라가서 버텨줘서 고맙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쟤들이 날아가면서 이제 현대일렉트릭으로 바꿔주고 LS 일렉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레파토리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고, 그런 내용들은 여기 지금 제가 써먹으려고 했던 거는 써먹지도 못하네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요건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요건 꼭 써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1월 20일 미스터 진단 최초 공개 시리즈에 들어간 건데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 들어가요, 여러분. 우선 전문가가 할 소리는 아니죠. 보세요, 여러분. 미스터 진단에서 좋게 이야기한 종목들 결국은 대부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여기서는 약간의 추측성으로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근데 어쨌든 전문가가 자기 입으로 저렇게 분석해놓고 저런 얘기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해줬고요. 여기를 보시면 역배열, 매집, 정배열, 초입 국면. 비중은 10% 내외로. 그리고 3월 15일부터 부실주 주의하라는 얘기 여기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약주가 증거금 100%짜리도 많고 주총 결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 종목 입에서 3월 15일에서 3월 31일까지 제약주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치만 한올바이오하고 삼천당 제약 같은 일부 주식은 계속 좋게 얘기해줬죠. 그리고 3월 31일 날 정기주총 다 기사 확인하고 주총 결과 나온 주식들서부터 4월 3일부터 거품 부르려고 했는데 마이크 고장 났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마이크 또 고장 났었죠. 알고 가라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종목입니다.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카카오톡하고 유튜브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근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모든 게 녹화가 되어 있고 VOD로 남아있거든요. 그걸 역이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말하면 법입니다. 이게 근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다 근거입니다. 강력한 종목 장세, 매상과 분공침, 지나간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때 저 당시에 주식시장이 침체기권으로다가 내려가면서 종목들이 작살이 나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매집을 했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런 얘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다우이론이라는 얘기 그거 아무나 못 쓰거든요. 1년 내내 다우이론 쓰는 사람들은 조심하시고, 다우이론 같은 건 몇 년에 한 번씩 쓰는 거냐면 연말 연초장에 개별 종목이나 주가의 시세가 약간 침체기권으로 와 있을 것 같을 때 한 번씩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가 다우이론을 거품을 문 게 5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저렇게 날라다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VOD로 남아있다. 요 얘기하고 다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포스코케미칼은 적산병 급등형이죠. 포스코케미칼은 적산병으로 급등을 하면 그 이상 날아간 적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부분 이익 실현해서 절반 이상은 꼭 챙기셔야 되고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자, 포스코 상대적으로 홀딩스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막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이거 10년 장기 투자에 목표가 기본 40만 원 본다라고 했더니 10년 동안 40만 원 본다라고 뭐 내가 얘기했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땀 납니다. 지금 패 풀렸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패 풀렸습니다. 단기적으로 40만 원 본다는 거고 10년 장기 투자하면 이건 무조건 신고가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또 나오네요. 이거 10년 장기 투자에 무조건 신고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사갖고 이 종목이 70만 원 넘어간다고 했더니 물렸네. 이러면 재미없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3,000명 중에 한 명꼴로 있어요, 여러분. 3,000명 중에 한 명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종목 대놓고 얘기 안 합니다. 못하죠, 여러분.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종목은 포스코홀딩스를 10년 장기 투자를 하라고 거품을 작년 10월 달 25만 원대부터 거품 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내가 안 샀고 뭐 10년 장기 투자하면 신고가 볼 수 있다라고 하길래 2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올라온 걸 따라 샀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안 하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주식은 다시 눌려야 됩니다.
적산병급으로 급등한 건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시고, 자, 요거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기가 막힌 차트 공부를 할 수 있는 주식이거든요, 여러분. 이 주식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길 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여길 지금 넘어가고 있죠, 여러분. 여길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N자형 목표치만큼 위로 올라가면 가격 법칙상 17,800원대, 17,0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엄청나게 다졌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 2만 원에서 23,000원 쪽으로 올라가는 목표치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게 목표치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주식이 상승 N자형으로 올라가는 과정도 결국은 여기는 무슨 배열에서 주가가 움직였죠, 여러분? 여기는 역배열에서 움직였다라는 거. 매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매집을. 이건 그냥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더 많고 더 좋은 주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말도 못하게.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간 주식 하나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현대건설기계 한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정말 처음에는 완전 나락으로 갔다가 11월 달로 가면서 급등했죠. 이것도 역배열에서 급등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 여러분. 현대에너지를 보시면 현대에너지는 이름이 바뀌었나 또?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또 뭐로 바뀐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현대 이지웰로 바뀌었나? 이건 아닌데. 이쪽으로 바뀐 겁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까 포스코 스틸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보세요. 아까 포스코 스틸이 여기가 11월 달, 여기가 11월 달, 3월 달 언저리에 잠깐 눌렸다가 그냥 치고 가는 거. 그리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날아갔어요. 이것도 역배열에서 날아간 거거든요. 이게 날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현대 일렉트릭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쯤에 얘기하면서 LS 일렉 이런 주식이 나온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현대 일렉도 지금 엄청나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거래 실르면서 날아가죠. 삼강인가요, 여러분? 삼강 MNT에 어떤 분이 질문했을 때 내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모든 주식이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스터 진단에서도 얘기했지만 현대 일렉트릭도 지금 따라가시면 추격 매수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 만한 주식들 이제 원전이나 이쪽에 약간 급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에너지 관련주에 관해서 이 미스터 마켓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냐? 2차 전지, 인공지능, 와, 이거 땀 나는 거 봐, 진짜. 그렇죠? 화면에는 안 보입니까? 얼굴이 잘생겨서, 예, 땀 닦으면 이렇게 빛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3대 축!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가 그냥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배터리, 그 다음에 로봇, 괄호하고 인공지능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제약, 반도체, 네 섹터가 나오네요, 여러분. 네 섹터가. 근데 걔들을 견주어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쪽도 그게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에너지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미스터 진단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 드릴게요. 반드시 기필코 에너지 관련주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이 LX 인터내셔널 물어봤을 때, 그러면서 거기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여줬거든요, 여러분.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세요. 오늘 또 날아가죠.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엄청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박스권 돌파 급등형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보시면 1, 2, 3, 4, 5, 8, 5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게 하나의 마디가 돼서 밀리고 올라가면 포철그룹이 다 신고가 가면 이것도 지금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목표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38,000원에서 4만원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동형이죠. 이거 되게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무조건 올라갑니다는 그 주식이 주체가 돼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주식은 피동체가 돼갖고 무조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강도로 얘기하면 어떤 게 더 강력할까요? 갈 수밖에 없다가 의미가 강한 겁니다.
이 종목은 말에 모든 게 있다. 그럼 왜 말을 이 주식 좋으니까 보세요. 잘 갈 겁니다. 급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것은 포스코 그룹이 신고가를 가면서 일종의 순환매가 그룹사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진짜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진짜 여러분 강조합니다. 이거 말고 엄청난 주식들 진짜 최저점에서 추천한 걸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준비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성공 투자 필수 요건 내에 시장 판단 기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기필코 현 위치에서 어디를 공략할지를 결정하라. 이거 진짜 돈 주고 듣고 싶어도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듣습니다. 여러분 VOD 열심히 돌려보시고 지금처럼 호응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요걸로 마치겠습니다.